네, 안녕하십니까. 박균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상권 분석 컨설팅을 지금 현재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그 상권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의 지점과 이제 점포 재배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두 번째는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에 대한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시행사나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권 분석,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요즘 뭐 어쨌든 상가 공실 문제도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가 MD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책을 썼는데, 2020년도에 그 인생 2막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을 썼고, 2022년에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라는 최근의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더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뭐 좀 더 많은 책을 써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유튜브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권 분석 현장에서라는 유튜브인데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저는 원래 자영업 컨설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영업 컨설팅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자영업 컨설팅이 정부 컨설팅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IMF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특히 상호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에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에 대한 업무가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 상권 분석에 제 경험을 쌓고 한 부분들은 지역금융기관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제가 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제 손으로 컨설팅을 해서 오픈한 게 전국에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제 자랑 같지만은 이제 웬만한 지역 주민들보다 제가 지역에 대한 지리를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굳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감소가 있어요. 뭐 지금 보면 뭐 옛날 다 회복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실제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2시 이상 뭐 넘어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주말이나 이런 데가 감소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동에 대한 감소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어요. 어쨌든 내가 술 문화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뭐 이제 근무 형태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까지는 조직이나 팀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로 봤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성과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이나 뭐 어쨌든 그런 팀에 대한 부분들로 잘 녹아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자리를 많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 높게 주고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브랜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프리미엄 삼겹살집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저녁에 보면은, 그러니까 2.5회전에서 3회전까지 바라보고 장사를 했는데 일찍 사람이 끊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뭐 1회전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회전이 된다 그러면은 점포 규모를 확실하게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좌석에서 점유하는 어쨌든 시간들을 조금씩 이제 유지를 시키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점심시간 11시에서 1시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가게들이 점포가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통 보면은 한 25평에서 30평씩 해서 점심시간만 2.5회전 이상 돌려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삼겹살집들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과거의 평균적인 프리미엄 삼겹살집 같은 게 40평 정도가 권장 평수로 봤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로컬의 상점가에서 40평짜리 점포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임대료만 비싸고 사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점포 규모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0평에서 30평대가 역시 이제 어쨌든 줄어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지금 그 무한리필 삼겹 그 고깃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50평 이상씩 그 이상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몇 개 브랜드를 이제 롱런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브랜드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점포 수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그게 5년 이상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매장이 점포의 면적 자체가 줄어든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구가 실제로 보면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점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과학적인 어쨌든 그 조금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신림역 근처가 보면은 인구수하고 세대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1.5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거기서 상권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오면은 해가지고 3명, 4명씩 와야 되는데 혼자 오는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서 2사람 오거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4인 좌석이 필요할 거냐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가 이제 어쨌든 개인 문화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법적으로 뭐 어쨌든 2010년대 중반부터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실제로 1차, 2차, 3차까지 생길때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시발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대 문화가 실종됐다고 하는 그런 그게 사실은 뭐 나쁘다고 보는 측면은 아닌데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어쨌든 요 문화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뭐 팀별 회식들이나 부서별 회식들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뭐 상권에서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친한 친구 한두 명 가지고 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10명, 20명씩 모였던 그런 회식 문화는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택이나 이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들은 그대로 아무래도 좀 유지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와서 먹고 마시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는 게 전체적으로 상권의 침체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